네,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가족 여러분. 오늘장 잘 대응하고 계신가요? 주식공장 박혜연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Space for All, 우주 여행 시대가 열립니다. 이 코로나로 비행기도 못하고 있는데 우주를 여행한다니 딴 세상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11일이죠. 이번 주 주말에 우주 비행사가 아닌 첫 민간인의 우주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 포문을 여는 기업은요, 이 버진 갤럭틱, 버진 그룹의 우주 탐사 기업인데요. 그동안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민간 우주 산업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해왔죠. 그런데 결국 1호 타이틀은 버진 갤럭틱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 버진 갤럭틱의 우주 여행은요, 로켓의 수직 발사 방식이 아니라 비행기에 우주선을 탑재하고 이륙한 뒤 공중에서 우주선을 분리 발사하게 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고도 88km까지 올라가게 된다고 하는데요. 약 3에서 4분 정도 지구의 모습을 구경하고 잠깐의 무중력 상태를 경험한 뒤 무동력 글라이딩 방식으로 지상에 내려오게 된다고 합니다. 총 비행 시간은 90분, 1시간 반 정도라고 하네요. 자, 이번 시험 비행은요, 세계 최초로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브랜슨 CEO에 이어서요, 아마존 CEO인 제프 베조스도 우주에 갑니다. 오는 20일 은퇴 여행으로 우주에 간다고 하는데요. 이 상상도 못한 은퇴 여행에 나사의 우주 비행사 시험을 1등으로 통과했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탈락했던 80대 여성도 명예승객으로 함께 동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버진 갤럭틱과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은요, 이 발사 방식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뉴 세퍼드라고 불리는 이 블루 오리진의 우주선은요, 로켓으로 쏟아보니 이륙에서 착륙까지 걸리는 시간은 한 10여 분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버진 갤럭틱보다 조금 더 높이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지구의 가장 끝, 우주와의 경계로 여겨지는 이 고도 100km 상공의 카르만 라인까지 갔다 오게 된다고 합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관광 시간은 비슷하다고 하네요. 이 두 CEO의 여행을 두고 무엇이 진짜 우주 여행이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더 먼저 우주 여행을 떠날 것인가 이 1호에 대한 경쟁도 정말 치열했는데요. 사실 누가 먼저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이벤트가 과연 역사에는 어떻게 남겨질지 성과는 다녀와서 남겨질 일이죠. 우주 비행사가 아닌 첫 민간인의 우주 여행,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드는 분들도 계시죠? 아마 비용도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데 비용은 좀 비쌉니다. 버진 갤럭틱의 우주 여행 비용은 우리 돈으로 2에서 3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물론 가격은 규모의 경제가 이뤄지게 된다면 점차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전까지는 이 소수 부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이벤트로 인해서 어제 오늘 우리 시장에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영향을 받고 있죠. 또 여기에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관련 산업 투자 발표, 그리고 정치권에서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는요, 우주 산업의 진입 장벽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어서 시장 성장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발사체 같은 우주항공 기술을 가진 기업뿐만 아니라 자원 탐사, 데이터, 그리고 폐기물 수거까지 우주산업 관련 종목에 대해 관심을 가져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제 평생에 우주여행을 가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렸을 적 상상 속에서만 이뤄지던 또 꿈으로만 꾸던 일이 현실로 이뤄지는 그 광경을 실제로 목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11일의 우주여행, 그리고 그 이유가 너무도 궁금한 1인입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주식공장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장 흐름 잠시 짚어보죠. 코스피 3,3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0.35% 올라가면서 3,300포인트 계속해서 유지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르락 내리락 아직까지 방향성은 찾지 못하고 있고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동안 계속해서 올랐던 만큼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다행인 것은 올라가는 종목의 수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코스닥 흐름까지 1,046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수급적으로 받쳐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선물 시장 그리고 현물 시장 모두 외국인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대의 양상입니다. 개인만이 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포인트 짚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의 또 종목들 옥석 가리기 들어가 봐야겠죠. 오늘 장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들이 유효할까요? 함께 하시면서 체크 포인트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죠. 특징주 공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서서 앵커 브리핑에서 우주 여행을 좀 다뤄봤는데요. 말씀하셨을 때 비행기라도 타고 싶네요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 우주여행 고사하고 근처에 뭐 비행기라도 타고 뭐 인접 국가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잡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짧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이렇게 우주 여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도 뭐 시장성도 그렇고요. 글쎄요, 뭐 아무래도 그 일부 이벤트성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 기술력이라든지 지금 이제 앞서 앵커 브리핑 하던 그 두 가지 방법들이 이미 다 사용하고 있던 그런 기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기술을 그것을 민간이 이제 한다라는 활용한다라는 측면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서 보면 저는 그거보다 잠수함에서 SLB라고 해서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거, 그거 성공했다라는 뉴스도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강세의 또 요소가 된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미사일 거리 제한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미사일에다가 결국 위성을 실으면 그게 우주 항공이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탄도를 싣게 되면 무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거리 제한 폐지가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충분히 우주 관광이라든지 지금 현재 중국도 화성까지도 이제 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주 개발에 뛰어든다라는 면에 있어서 연관 산업들이 큽니다. 따라서 뭐 미국에서 저렇게 우주여행을 간다라고 우리가 부러워할 것들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 그러한 산업들에 이제 뛰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에 대한 꼼꼼한 체크도 필요하지 않을까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스페이스X 같은 경우 화성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니까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기술적 꿈꾸던 상상했던 이들이 구체화,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산업에 대한 전망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정리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우주여행 비행기도 계속 또 타보고 싶네요. 조만간 그런 날이 오겠죠.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TV부터 보겠습니다. S-오일, 한미사이언스, 신풍제약, 한국BNC, 광명전기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카카오게임즈, 제주항공, 신풍제약, 현대건설, 대한항공, CS윈드, 덱스터까지 올라왔네요. 자, 매일경제TV는 HMM, 우리기술, 한미약품, 신풍제약, 대우조선해양, 두산중공업까지 선정했고요. MTN에서 한미사이언스, 우리기술, 광명전기, 비상교육, S-오일, 역시 신풍제약 들어있고요. 덱스터, 한국BNC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전반적인 특징주 흐름 보고 오셨는데요. 네,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각 경제 채널에서 또 다 다뤘네요. 예, 저희도 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신풍제약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뭐 현재 지금 피라맥스라고 그 우리가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이상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 의미 있는 수치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상이 들어가게 된다라면 일부 소폭 환자에 대해서 대조군과 시험군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이 있는 사람과 병이 없는 사람한테 약을 알려주지 않고 투여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병이 좀 있으신 분들이 치료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효과가 안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인데 거기에 이제 곧바로 회사 측은 3상을 바로 시작을 하겠다. 2상에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2상과 3상은 이제 차원이 다릅니다. 3상 같은 경우는 대규모 환자를 이제 필두로 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결국 회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런 대상자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유의미한 숫자를 찾아낼 정도로 이렇게
수치의 변동폭이 크지가 않았다. 대상자가 많아졌을 경우에 수치의 변동폭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2상에서 성공하지 못했던 것을 3상에서 대조군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그러면 뭐 40대 60 나온다 그래서 이 약이 성과가 나타난다. 뭐 59대 뭐 58, 48 뭐 이렇게 나온다라고 해서 이게 될 것이냐. 글쎄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쪽에 근무는 안 해봤습니다만 제가 뭐 학위 논문을 쓸 때도 이 정도의 숫자를 가지고 학위 논문이 통과되지는 못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학위 논문조차도 이 정도 수치를 갖고 통과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과연 의학 쪽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과될 수 있을지 의문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현재 과도한 기대, 우리가 그동안 그럼에 따라서 주가 수준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하기 때문에 과도한 기대는 좀 조심스럽다. 오늘도 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역설정입니다만 주가가 장중에 한 20% 빠졌다가 지금 30%까지도 빠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20% 빠졌을 때는 누군가 이것을 임상 가능성을 믿고 사는 거 아니겠는가.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주가만 놓고 보면 임상 가능성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트레이딩을 통해서 단순하게 시세 차익을 먹겠다라는 것들이지 임상 가능성을 보고 사셨다? 글쎄요. 뭐 그런 분도 계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연 그런 부분들이 통하겠느냐라는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났을 때 서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고점 대비해서 20, 30%가 빠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은 많은데요. 우리가 임상이라는 것들이 기대감이 높아서 결국 성공했을 때는 대박이 나지만 실패했을 때는 빠른 리스크 관리도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여기서 만약에 삼상마저도 실패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임상주들의 리스크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네, 실패할 예. 경우는 이렇게 폭포수처럼 또 주가가 흘러내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올 들어서 지금 신풍제약을 개인 투자자들이요 한 3천억 원 정도로 순매수를 했다고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또 고심이 깊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투심이 약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약 바이오즈라든가 헬스케어 이쪽이요. 그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풍제약이 없다라고 치면 신풍제약 갖고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풍제약 없으신데 지금 이런 뉴스에 신풍제약을 사시겠습니까? 산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보유하시고요. 아니야, 나는 신풍제약 안 살 거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혹시 뭐 대웅제약이나 종근당 쪽을 좀 보는 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그런 쪽들도 이게 이제 각각의 개별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쪽들을 부차적으로 본다라는 것은 쉽지 않고요. 따라서 지금 이제 개별 이슈에 각각 반응하셔야 되지 않을까도 말씀드릴 수가 네,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슈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그렇죠. 상황에서는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신풍제약에 대한 이슈 그리고 바이오주, 제약 바이오주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 전략 살펴보면 좋을지 조금 체크를 또 해봤습니다. 신풍제약 지금 현재 27% 가까이 빠지고 있는 흐름이네요. 체크하시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볼게요. 두산 중공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소위 말해서 원전 관련주들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네요. 이런 것들이 저는 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야권 대선 주자께서 어제 이제 원전 관련 발언을 하셨고요.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실지는 아직 한참 남은 얘기고요. 서로 그분이 이제 대통령이 되시게 된다면 현 정부와 어떤 반대적인 탈원전 정책에 반대되는 정책을 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고 공약집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추세로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솔직히 반신반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대표 주자인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우리가 SMR이라고 하는 소형 원전 산업에 있어서 나름대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미국과 원전 수출 얘기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아직까지 구체화된 건 없습니다. 예. 따라서 기대감은 현재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내년에 아이호다주에 건설하는 SMR에 이제 기기를 납품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주가 수준 대비해서 더 아웃퍼폼할 정도로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요소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거죠. 결국 이것도 우리가 정치 테마주냐 정치 정책 테마주냐라고 봤을 때 정치 정책 테마주입니다. 건설주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런 건설주와 원전주가 다른 것은 건설주 같은 경우는 모든 대선 주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는 얘기고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 완화는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만 원전 같은 경우는 야권 주자가 됐을 경우에만 여권 주자가 됐을 때는 현재 탈원전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도 현재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정치 정책 테마주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윤곽이 드러날 때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을까요? 우리가 서둘러서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지금 대선 구도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변동성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예.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 관련주로도 하게 된다라면 공약집들이 좀 나오고 그다음에 대선일과 가까워졌을 때 그리고 오히려 대선 이후에 당선인을 보고 그분들의 정책 추진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것도 조금 확실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가 밑에서부터 먹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것들을 좀 찾으시는 분들은 서두르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 정책주로서 엮여있는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오늘 5% 가까이 오르네요. 26,150원대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까지 두 가지 종목도 분석을 해봤는데 마지막 종목은 좀 어떤 걸 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앞서 여담으로 말씀드렸던 대한항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한항공 빨리 타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마일리지 소멸되기 전에 타야 되는데. 오늘 여행주들 흐름도 좋더라고요. 예, 오늘은 이제 그러니까 여행주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확실히 이제 시장은 테마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신풍제약 뉴스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그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현재 지금 오늘도 수도권이 400명 가까이 나오면서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코로나 그 백신 관련주들은 다 동반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반면에 오늘 여행주들이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의외의 있습니다. 모습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면 그러니까 결국 시장은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백신 관련주들이 빠지고 여행주들이 올라가는 특별한 이유를 찾기보다는 오늘은 또 자동차주들 올라가고 나머지 주식들 또 빠지고 이런 어제 강했던 엔터주들 빠지고 하는 것들이 결국 순환매 차원의 접근이다. 그중에서 대장주인 역시 대한항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부터 내일부터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으로 실적 시즌 예.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한항공 같은 경우 1, 2분기에 다 영업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화물이 현재 지금 우리가 HMM도 오늘 다룬 증권사가 있었는데 HMM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배를 운송하기가 이제 벅찰 정도고 일부 화물을 비행기로 실어 나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한 화물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수익성은 더욱더 개선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 이제 시기가 과연 빠르면 가을이겠는데 과연 변이 바이러스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현재 지금 유럽 상품이 주말마다 200억씩 여행 업계를 통해서 완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비행기 수요 아니겠습니까? 특히 유럽 노선을 뜨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대한항공밖에 없습니다. 예. LCC가 아니고 유럽 노선은 대한항공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이틀 전 사진에 우리나라 입국장 사진을 보니까 이제 자가격리가 면제됐잖아요.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국내 분들에 네. 대해서 그분들이 줄을 어마어마하게 서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예, 그럴 네. 정도로 결국 그게 이제 여행이라기보다는 비행기 수요로 창출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미국에 계신 분들 지금 대거 국내 들어온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나가셔야 되고요. 어차피 근거지는 미국에 두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미주 노선과 유럽 노선이 열리게 되면 대한항공에 대한 수익성도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전에 다시 공항에 사람들이 붐빌 때까지 장기 투자자 네. 관점에서는 그때까지 보유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들이 좀 생각이 그런 것들,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진을 보고 그냥 재미로 넘기실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과 과연 연관지어서 과연 그건 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비행기를 더군다나 제값을 주고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비행기 회사들 특히 이제 아시아나가 없어진 상황에서 대한항공의 독주는 더욱더 깊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대신증권은 하나금융투자에서도요. 좋은 리포트들이 오늘 나왔으니까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1%대 강세입니다. 32,300원. 이렇게 또 세 가지 종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색다른 시선으로 오후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드린 투자 정보 시청자분들의 판단은 시청자분들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방송 주식공장입니다. 오후장 전략 꼼꼼하게 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장 흐름은 약간 상반된 흐름이긴 합니다만 코스닥 그래도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려는 힘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에서 외국인 그래도 현선물 시장 들어오고는 있는데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현상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그리고 또 오늘 현선물 매수하는 것 치고는 지수 탄력이 좀 제한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미국 시장 개장하고 변화를 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분위기면 어떤 코스피,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 쪽에 조금 더 무게가 맞춰져 있는 상황들이죠. 예. 이 경기 민감 종목들이 조금 더 부각을 받는데 상대적으로 그동안 좀 저점에서 좀 빠르게 움직였었던 바이오 쪽, 그리고 또 코스닥 쪽은 약간 바이오가 흔들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어제 저희가 괜히 이런 얘기했나 봅니다. 바이오 쪽 흔들리게 되면 코스닥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살짝 했었는데 이게 또 동시에 시간 외에 예. 신풍제약 얘기가 이슈가 나오고 또 나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예, 앞으로 이런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좋은 얘기만 해야 네, 좋은 얘기만 하겠습니다. 이게 현실이 되고 바람이 현실화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종목별 섹터별로 움직임은 강세로 계속 이어지는데 예. 특히 오늘은 교육 관련된 쪽들, 특히 이제 메가스터디 교육이나 또 작은 애니 능률 같은 경우도 강한 모습들이 보이면서 이런 쪽에서도 여전히 하반기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원전 관련주죠. 원전 관련주는 지금 서서히 약간 대선 정책 테마 쪽으로 가닥을 잡다 보니까 예. 여기서 분위기가 같이 이어지는 상황 쪽에서 아직 뭐 그렇다고 구체적으로 나온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시장이 이제 그럴까 하고 이렇게 들썩들썩하는 이런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적으로는 아직 어떤 미국 관련된 동향들 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어떤 질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내구성 있게 흘러가고 있는 우리 시장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장에서 특징주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도 올라가는 섹터들이 조금 있는데. 네. 조금이 아니고 많이 있는데요. 예. 네. 그런 쪽에서 오늘 종목 중에 뉴프렉스라는 종목이 눈에 띕니다. 한동안 한 2,000원대 중반대에서 거의 이제 횡보를 하다가 주가가 지금 빠르게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예. 오늘 리포트가 하나 나왔었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FP10이라고 하는 연성 회로 기판 관련된 쪽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그동안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이제 돈 안 되는 사업들 정리하겠다라는 입장 쪽에서 이 카메라 모듈용 FP12를 외주화로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주요 경쟁사도 물량을 좀 축소한다는 관점 쪽에서 이제 오히려 뉴프렉스 같은 경우가 이를 더 않는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상대적으로 일손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또 눈길이 가는 게 이 오큘러스라고 하는 쪽, 요즘에 메타버스 관련된 예. 쪽에 얘기 많이 드리는데 오큘러스 이후에 이어지는 AR, VR 기기도 잘 보자라는 쪽인데 그쪽을 중국의 카메라 관련된 모듈 제조 업체를 통해서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재부각을 받는 관점이겠죠. 그래서 올해 실적은 최근 들어서 실적은 부진했었지만은 하반기 때 빠르게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영업이익이 한 170억대, 그러니까 즉 1,900%까지 늘을 수 있겠다라고 분석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을 반영하면서 주가가 빠르게 오늘도 강한 모습들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예. 하지만 그런 관점에서 아마 2분기는 그렇게 큰 변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마 3분기부터 변화가 나오는 부분들을 좀 더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주가가 미리 좋은 소식이 알려지다 보니까 강하게 움직였다는 점에서 일단 쫓아가기보다는 어떤 매수세가 지금 몰리는 쪽 말고는 약간 적어도 한 2,800원대 정도쯤에서 들어가는 게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추격 매수는 오늘은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메타버스 수혜주로까지 부각이 되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도 한 2,800원대 눌림목 나오셨을 때 접근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세요. 오늘 26% 가까이 지금 급등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네요. 뉴프렉스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하락하는 종목 쪽에서 또 제약 바이오 쪽이 예. 눈길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한미약품이 최근에 추세 좋게 가다가 바로 하루 만에
다시 다 최근에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들인데요. 네, 오늘 5% 가까이 또 빠지네요. 5% 네. 넘게 빠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뭔가 기대감을 잔뜩 안 놨다가 그러게요. 하루 만에 이제 찬물을 뒤집어 쓴 이런 흐름들인데요. 그런 쪽에서 최근에 나왔던 얘기가 화이자, 모더나 관련된 mRNA 관련된 쪽에서 어떤 정부가 뭐 로이터 통신에서 유력한 뭐 어떤 소식이다라는 쪽으로 해서 한 10억 회분을 생산할 것이다라는 관점들이 이어졌는데 또 사실 무근이라고 이어지다 보니까 요즘 그러니까요. 뉴스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뉴스 하나만 가지고 매매했다가 오히려 또 반대 뉴스가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요. 주가가 바로 영향을 받죠. 애플카부터 시작된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네,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뉴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약간 곱씹고 다시 보자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신풍제약 이슈까지 같이 겹치면서 제약바이오주가 매물이 늘어났는데 같이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어차피 지금 단기적으로 저점에서 좀 움직이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매물이 그리고 또 순환매가 다른 쪽으로 이동할 때쯤 됐던 현상에서 이어지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또 단기 또 차익 매물 이어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순번이 되게 되면 또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가격대로 보게 되면은 한 35만 원대 밑으로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또 다른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지지권 흐름들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개별적인 이슈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좀 희망을 가졌었잖아요. 최근 네. 들어서. 그럼 네. 지금부터는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아마 근데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향의 차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제약바이오주를 이런 약간 공격적인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선호를 하겠죠. 그렇죠. 그런 쪽이라고 하게 되면 추세가 살아있는데 눌림목에 들어와서 나는 이를 대응하겠다라는 전략은 나쁘진 않습니다만 굳이 나는 제약바이오 쪽을 손을 잘 안 대고 있는 입장인데 하락한다고 사겠다는 전략은 아직 그렇게 쏙 또 좋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는 종목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둘 중에서 본다면 중소형주와 대형주가 있어요. 그럼 대형주 쪽에 조금 더 지금 상황에선 보는 게 더 나을까요? 어떨까요? 네,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 쪽에서 오히려 어떤 대형 제약사나 좀 소외됐던 제약사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향들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 그쪽이 좀 더 낫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또 이 파릇파릇 그러니까 팔딱팔딱 뛰는 이런 맛은 좀 없죠.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쪽을 또 원하신다고 하게 되면 그런 트레이딩 관점에 잘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차라리 하신다고 하게 되면 어떤 수급들 확인해 보시고 오히려 어떤 대형 제약사 쪽이 더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아직까지 전체적인 투심이 살아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까지도 좀 염두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한미약품까지 특징주로서 살펴봤고요. 오후장 전략 세우겠습니다. 오후장 전략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오후장은 지금 상태에서 그렇게 강하게 변화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차피 이제 미국 시장 동향들 확인하고 또 국내 시장이 이어갈 분위기다 보니까 이 부분을 또 약간 좀 뚱하게 바라보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여기서 또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유가가 급등했죠. 예. 이 부분을 미국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 또 경기 민감주 쪽으로 좀 더 강하고 또 어떤 기술주 쪽으로 차익 매물이 나올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약간 관망의 흐름들로 보시고 또 내일은 또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발표가 있죠. 예. 이쪽도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정유주 쪽도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함께 참고하시고요. 자, 관심주 보겠습니다. 어떤 관심주 오늘 유효한가요? 네, 최근에 좀 소외됐다가 좀 부각이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 더존비즈 오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쪽은 그래도 ERP라고 하는 전사적 자원 관리나 그리고 또 클라우드 쪽에 강점이 있죠. 근데 회사가 성장을 하는데 클라우딩의 기반 쪽으로 성장을 많이 했다. 특히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부각이 많이 나오죠. 예. 마이크로소프트도 2조 달러대로 들어가는데 시가총액 2조 달러대로 들어가는데 가장 큰 일을 했던 게 클라우딩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계속 부각을 받는데 또 클라우딩 쪽도 나중에 가다 보면 메타버스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 네트워크나 클라우딩으로 해서 어떤 일을 또 원활하게 돌리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이 나오게 되면 예. 이 부분도 부각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여전히 성장주 관점 쪽으로 많이 부각받았다가 상당히 많이 소외를 받았었죠. 그런 쪽에서 최근에 외국인 그리고 또 연기금까지 매수세가 유입된다고 하게 되면 많이 횡보한 이후에 주가의 변화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한 92,000원대 부근 정도쯤에선 접근 가능하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패턴으로 보게 되면 주봉상에서 한 11만 원대 있던 주가가 많이 밀렸던 만큼 이제 반발이 한번 좀 나올 때가 됐다라고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로 직전 박스권 상단부로 이어지고 있는 11만 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8만 4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좋은 비지온 얘기를 들었고요. 기관에서 어제까지 5거래일 연속으로 또 매수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네요. 수급 상황 같이 체크해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보합권 흐름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매수가는 한 9만 2천 원 선,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11만 원까지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관심주 공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1시 3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관심주 공장으로 넘어왔고요. 오늘 이 시간에 웰리치 투자연구소 하채기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각 경제 채널의 관심주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TV입니다. 넷패스, JT, 유비쿼스, 리노공업, 아이센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보성파워텍까지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삼성당제약, 세트랙아이, 현대리바트, CJCGV, 스카이라이프, 현대해상, 바이오다인을 올렸네요. 자, 매일경제TV로 갑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올라와 있고요. 한국파마, 인터플렉스, 삼성중공업, KCC, 그리고 삼화페인트, 이렌시스, 천맵까지 담았습니다. 자, 마지막 MTN입니다. 명신산업, 그리고 유한양행, 인선ENT, 현대글로비스, 흥구석유, SDN, LB세미콘까지 선정을 했네요. 네, 각 경제 채널의 관심주까지 확인을 하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꼼꼼하게 3가지 종목 분석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아이센스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혈당 측정 전문 업체가 좀 되겠는데 이게 이제 그 자가 스스로가 이제 혈당을 측정하는 기계하고 그다음 혈액 분석기에 관련해서 뭐 제조해서 판매까지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업체가 되겠고. 뭐 최근에는 이제 자회사를 좀 통해서 진단 키트 관련된 좀 이슈가 좀 붙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회사 쪽에서의 이 진단 관련해서 뭐 15분 안에 육안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기술력을 좀 확보했다라는 또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자회사가 프리시전 바이오인데 이게 예. 이제 그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부에서의 그 체외 진단 기술 부분에서 기업 사업을 좀 이전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 쪽하고도 조금 연계가 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겠고 뭐 또 최근에는 이제 리포트가 좀 나왔었어요. 내년에 연속 혈당 측정기를 좀 출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걸로 통해서 이제 실적이 조금 퀀텀 점프가 되지 않겠느냐 기대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쪽 시장은 뭐 덱스컴이라든가 에보트 그다음에 메드트로닉 등 이제 가점 좀 체제가 좀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어떤 업체들이 좀 진입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좀 있었죠. 그냥 가점이 좀 잡혀 있었던 부분인데 그 사이에 이제 이 아이센스 쪽에서에 좀 들어가면서 이쪽에서 한 7조 원 정도 규모의 좀 시장이 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조금 우리가 좀 보자는 말씀드리겠고 기술적으로 좀 봤을 때 3월 달에 이제 다 폭락하고 나서 좀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3월 달부터 해서 조금 잡아가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한번 여기서 4월 달에 한번 급등했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좀 주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좀 지지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서서히 조금씩 어떻게 보면 저점을 좀 높여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오늘 좀 음봉을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오늘 뭐 음봉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하셔도 되시겠고요. 뭐 11선이죠. 29,200원 정도 이 정도에서도 또 매수를 좀 하셔도
무난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작년에 9월 달에 만들었던 이 34,500원 이거 좀 돌파를 한 그 흐름을 좀 만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35,000원에서 또 36,000원 또 조금 더 거래량이 붙어서 이슈가 붙는다면 4만 원까지도 좀 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점을 점점 높여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이센스인데요. 오늘 약보합권으로 29,800원대인데 지금 시점부터 한 29,200원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35,000원대에서 더 높게 보면 4만 원 선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센스였고요. 두 번째 종목 볼까요? 네, CJ CGV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극장 정말 고난의 어려운 종목입니다. 진짜 예. 고난의 그 시기를 참 버티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뭐 점점 뭐 희망이 좀 보이고 있는 거고 또 이제 극장에서도 뭐 영화가 만들어지질 않죠. 또 만들어서도 개봉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제 선배 같은 경우도 이제 배우인데 영화 찍어놓고 개봉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놀고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극장에서도 이제 거기에 이제 머무르 있지 않고 이제 보시면 이제 게임 회사들하고 통해서 뭐 또 이렇게 게임 리그를 이 극장에서 또 개최를 하고 또 상영을 하고 그런 부분도 좀 연관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이제 그 미스 트롯이라고 하죠. 이 미스 트롯 같은 경우도 극장에서 이제 비대면으로 해서의 이 팬 미팅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뮤지컬 같은 경우도 상영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영상으로서 제공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또 극장들이 자구책을 계속해서 좀 찾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제는 이제 백신 접종률이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서서히 조금씩 극장 쪽으로 또 사람들이 좀 몰리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또 이 영화 제작사 쪽에서도 계속해서 개봉을 미뤄왔던 것들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일단 지금 이제 델타 변이 이제 바이러스가 가장 이제 관건이긴 해요. 근데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도 먼저 중요하겠지만은 젊은 사람들 먼저 맞히자라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젊으신 분들은 이동하는 이 반경이 좁은데 젊은 사람들은 이동하는 이 반경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금방 뭐 이야기하다가 또 친구 전화 통화해가지고 금방 또 자리 이동해서 만나면서 이게 이동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젊은 층들이 이제 맞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안정이 좀 돼가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오늘 이제 그 뭐 여행주라든가 그다음에 뭐 카지노 그다음에 극장 이런 종목들이 좀 눌림을 좀 주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시면 이제 오늘 좀 살짝 꼬리가 좀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뭐 오늘 뭐 꼬리 달리고 있는 이 가격대에서도 뭐 잡으셔도 되고요. 3만 원에서도 잡으셔도 되고 충분하게 앞으로 이제 실적이 점점 최악의 상황을 이제 벗어나는 그런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좀 매수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뭐 37,500원 정도 또는 뭐 거기에서 더 간다고 하면은 4만 원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백신 맞을 때만 해도 잘 가다 고점을 찍기도 하고 했던 게 뭐 항공주도 있고요, 예. 여행주도 있고, 카지노도 있고, 극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 늘면서 점점 더 사실 다시금 좀 횡보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예.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경제재개 관련주들이 조금이라도 반등 흐름을 나타내서 좀 더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를 다시 한번 좀 해볼 수 있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극장으로서 CJ CGV 2.61% 강세 흐름입니다. 31,500원대인데요. 지금 시점에서부터도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보실 수 있는 전략도 유효하다라는 관점이시고요. 거기에 목표가를 본다면 조금 더 높게 보면 4만 원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CJ CGV까지 또 이슈 체크해봤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인터플렉스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영풍 그룹이에요. 네, 최대 주전력 코리아 서키트가 되겠는데 영풍 그룹은 영풍 문고 그다음에 고려 아연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에서 이제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을 좀 제조를 하고 있는 좀 회사가 좀 되겠는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뭐 갤럭시 폰, 그다음에 아이폰 다양하게 이 핸드폰하고 좀 연관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이제 연성 인쇄 회로 기판 같은 경우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폴더폰하고도 연관이 되겠는데 지금 뭐 실적이 안 좋아요. 뭐 작년에 안 좋았고 그 전에도 안 좋았는데
이번 이제 분기를 통해서 3분기 때부터 이제 서서히 실적이 조금 전환이 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라고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식 담당자하고 지난 6월 25일에 통화를 했었어요. 통화를 해서 이제 물어보고 했었는데 일단은 뭐 실적이 좋아진 쪽으로 전환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고 나왔고 그 다음에 이번에 8월 달에 갤럭시 폴더폰이 출시가 돼요.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게 지금 한 700만 대가 출시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돼 있어요. 계획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번에 펜이 들어가요. 처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거죠. 노트 사용하고 계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 펜이 그 폴더폰에 이번에 출시된 거에다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200만 대의 납품을 할 것으로 지금 잡혀 있다는 거죠. 그럼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납품이 좀 잡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이 잡혀 있어요. 이게 납품이 된다는 걸로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기점으로 해서 좀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폴더폰 출시 관련해 가지고 좀 관심을 좀 가져보고 싶은 분들, 뭐 종목을 뭐 선별하고 싶은 분들은 이 인터플렉스 좀 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좀 봤을 때 주가가 지금 최근에 29일 날 좀 올라왔었어요. 9% 넘게 좀 올라왔다가 살짝 좀 주춤한 그런 부분인데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아예 안 좋았다가 지금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계획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신다고 하면은 상당히 여러분들께서 훌륭한 수익을 좀 볼 수 있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3,850원이잖아요. 이게 빠지면 양봉에 사지 마시고 빠지면서 종가의 음봉이 만들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분할로 해서 꾸준하게 매수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이 종목을 사가지고 장기적으로 나는 한번 가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수익률은 한 3자리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리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굉장히 높게 보셨네요. 인터플렉스 이야기였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셨을 때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로 지금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네요. 오늘장에서 눌림목입니다. 2.13% 약세 13,800원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장에서의 대표님 관심 주는 어떤 종목인가요? 네, 강원랜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선행을 해요. 동행하지도 않고 모든 지표를 다 선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델타 바이러스가 변이가 이제 확산이 된다고 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 나왔을 때도 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약이 나오면서 잡아갔고 뭐 화이자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쪽에서 나왔을 때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고 하는데 기초적인 1단계 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또 이 델타 관련해 가지고 또 더 좋은 약을 또 만들어낼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델타가 이제 지금 변이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미리 이게 좀 주춤하실 때 그때 대비해서 우리가 조금 보자는 말씀 드리는데 특히 이제 그 여행 같은 뭐 하나투어라든가 그다음에 모도투어 뭐 참 좋은 여행 뭐 이런 종목들 좀 보면은 홈쇼핑을 통해서 뭐 2년 3년에 그 안에 가는 것들을 미리 어때요? 상품을 팔았어요. 미리 어느 정도 주가에 됐는데 카지노 같은 경우는 어떠냐? 그게 팔 수가 없어요. 미리 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강원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내국인들이 출입 가능한 그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가 조금 주춤해지면은 또 이렇게 주식을 또 통해서 돈을 또 버셨던 분들이 또 즐기려고 또 가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맞춰서 조금 우리가 좀 보자는 말씀 드리겠고 또 이제 뭐 카지노뿐만 아니라 리조트 사업도 좀 하고 있죠. 호텔이라든가 뭐 콘도, 골프장, 뭐 스키장, 그다음에 워터월드 같은 경우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보시면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즐길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봄에 같은 경우 야생화 카트 투어라든가 여름에는 워터월드, 그다음에 가을에는 하늘길 트레킹, 뭐 겨울에는 뭐 스키장 등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게끔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 놓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을 그냥 잡아 놓은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부분 되기 때문에 내년에부터 해서 조금 흑자가 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좀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주가는 항상 빠르면은 6개월 또는 뭐 3개월 반, 또 한 달 반 정도 세등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매수가 같은 경우는 27,250원, 지금 한 300원인데
250원 정도 충분히 좀 매수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고 목표는 3만 원 그리고 손절은 26,500원 되겠습니다. 네, 주가는 선 반영되는 만큼 미리 볼만한 종목으로서 강원랜드를 꼽아주셨고요. 오늘 강보합권 흐름 27,300원인데 매수가는 한 조금 더 눌렸을 때 27,250원으로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3만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26,500원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강원랜드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현재 우리 양시장 눈에 띄는 상승이나 하락은 아닙니다. 충분히 예견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대형주의 강세 속에서 거래소는 힘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0.4%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3,300선 안착 시도 나오고 있고요. 현재 코스닥은 4거래일째 장중 연고점을 경신을 했습니다. 1,049선을 터치하고 현재는 시가 근처에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가 약하다는 점이 코스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1,046선, 시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파는 그런 형국이 오늘도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 제조와 전기전자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개인만 3천억 원에 육박하는 매도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최근 코스닥은 수급의 연속성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개인이 실탄을 넉넉하게 장전하고 나왔는데요. 현재 1,000억 원이 넘어가는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있지만 코로나가 변이를 거듭하면서 단기간에 종식이 어려울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인천 초등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교육주들이 다시 한번 힘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 테마가 얽혔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보시면 DB, 캐리소프트, 비상교육, 메가스터디 교육 모두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입시제도 변화로 인한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함께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5%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73,6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테마 하나 보겠습니다. 최근 주택 건설 경기 호황에 이어서 하반기 건설사들의 실적 턴어라운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부동산 정책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하반기 해외 플랜트 입찰까지 맞물리면서 업황 개선 상당히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건설, 건자재 쪽으로 유입이 되는 모습인데요. 오늘 HDC 현대산업개발은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함께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2%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32,8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금호건설 쪽으로는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3,05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테마 보겠습니다. 네, 하락하는 섹터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이 화이자와 모더나 등 해외 백신 제조사들과 국내 생산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외신 보도에 대해서 정부는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에 따라 어제 급등했던 관련주들 오늘 전반적으로 반락하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 생산을 맡을 후보에 포함이 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어제장에서 급등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는데요. 하지만 오늘장에서는 그 움직임을 되돌리는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6%의 내림세가 집계되면서 35만 2천 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장마철이 시작됐습니다. 곳곳에서 장맛비 침수 피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쪼록 피해 없도록 미리 꼼꼼하게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공장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